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동욱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하게 쉬시면서 준비된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요, 간병인 보험에 대한 내용을 제가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릴 4가지 기준으로 비교만 여러분들이 잘 해보셔도 성공적인 간병인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가족 간병이에요. 간병인 보험은 크게 간병인 지원 일당과 사용 일당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은 간병인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가입자가 보험사에 요청을 해서 간병인을 지원받는 보험을 말합니다. 48시간 이전 보험사에 요청을 하면은 보험사가 알아서 연계는 업체를 통해서 간병인을 보내주는 건데요. 덕분에 내가 간병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고요.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의 영향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 갱신형 보험이라서 나중에 인상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내 의사와 무관하게 간병인을 보내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좀 나와 맞지 않는 간병인이 왔을 때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간병인 사용 일당은 내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해서 비용을 지출을 하고요. 보험사에 청구만 하면은 가입 보장 한도를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우선은 이거는 비갱신형이라서 납입 기간만 채우면 만기까지 보장되고요. 내가 직접 고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간병인을 직접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된 금액을 보장받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등에 의해서 한도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시간에 따라서 한도가 올라가는 체증형 방식이 있긴 하지만 간병인 지원 일당만큼 물가 상승을 완벽하게 방어해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갱신형이라는 위험성을 고려를 했을 때 간병인 사용 일당을 더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무엇보다 간병인 사용 일당은 시스템상 가족을 간병인으로 고용을 해서 간병을 받아도 보장된다는 점이 있어서 요즘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간병인 보험에서의 보장을 받으려면 간병인의 조건이 또 중요한데요. 약관에 따르면요, 간병인은 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이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 즉 꼭 병원에서 일하는 전문 간병인이 아니어도 간병인 어플에 등록된 개인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한 명이 간병인으로 어플에 등록을 하고 내가 어플에 간병인 모집 공고를 올려서 가족이 지원을 하면은 간병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나는 업체에 간병비를 지불을 하고 업체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을 하고요. 나는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가족이 간병을 하면서도 보험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서 실용적인 활용이 가능해지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족 간병이 불가능한 약관을 보면은요, 의료기관에 소속된 자, 사업자 등록된 업체에 소속된 자 모두 급여를 받는 사람에 한해서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문 간병인이 아니고서는 보장받기 힘들다는 거예요. 다만 최근에는 이런 약관들에 의해서 부지급되는 사례가 워낙 또 많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약관 개정을 진행을 했고요. 보험금 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간병인 사용계약서, 간병 근무일지, 간호일지 등 추가 증빙 서류를 더 강화했습니다. 진짜 간병인을 사용한 게 맞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겠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도 약관이 개정돼서인지 보험사별로 가족 간병이 가능한 회사는 20개 중에 19곳이나 됩니다. K회사를 제외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기준에 따라서 20개의 간병인 보험사 중에서 K회사는 제외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요양병원 한도입니다. 앞에 가족 간병이 불가능한 K사를 뺀 19곳의 요양병원 한도를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요. 그 전에 왜 요양병원 한도가 중요한지를 한번 또 알려드려야겠죠. 자, 일반적으로 간병인 보험의 담보는요, 요양병원을 제외한 일반 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사용을 했을 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용을 했을 때 이렇게 3가지 담보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일반 병원에서의 한도에만 초점을 맞추시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1인 간병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담이 좀 커서 그럴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거는요, 요양병원입니다.
자,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보호자 90%가 요양병원에서의 간병비 부담을 크게 느낀다고 답을 했습니다. 요양병원은 일반 병원보다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더 많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 당연하게 클 수밖에 없는데요. 19개 회사 중에서 요양병원 한도가 적은 곳은 10,000원대에서 대부분 50,000원대 정도로 구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아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 달로 환산을 하면은 30에서 150만 원까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한도가 높으면은 보험료가 비싸긴 하겠지만 지출되는 간병비를 고려를 하면은 요양병원에서의 한도를 최대로 가져가시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이어서 15개사 중에서 세 번째 체증형 방식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병인 사용 일당의 단점 중 하나가 정해진 가입 금액을 지급해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가 올라서 나중이 되면은 보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게 바로 체증형 구조예요. 일반적으로 가입 후 20년이 지나면은 가입 금액이 2배로 오르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형에 비해서는 보험료가 비싸긴 하죠. 30살 여자 1급 기준으로 20년 납 90세 만기 체증형 방식을 살펴보면은 최초 가입 시 15만 원인 일반 병원 한도가 5년이 지나면 120%, 10년 150%, 15년 180%를 거쳐서 20년 200%까지 오릅니다. 기본형과 체증형의 보험료는 약 1.6배 정도 되는데요. 15만 원이 30만 원까지 오르는 것을 또 감안하면은 이 정도의 보험료 차이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 개 가입하면 되지 않나? 이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테지만 간병인 보험은 업계 한도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요양병원 한도를 10만 원으로 맞추고 싶어서 간병인 보험 2개를 가입하려고 해도 가입할 수가 없어요. 자, 결국에는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을 대비하는 방법은 체증형 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15개 회사 중에 체증형 방식이 있는 회사 살펴볼까요? CEJMNOS4만 체증형을 판매 중입니다. 네 번째는 181일 이후 보장 유무인데요. 면책 기간에 대한 약관 보시면은 최초 간병인을 사용하고 180일이 지나면은 181일부터 360일간은 보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기간에 보장을 받고 싶다면 181일 이상 담보를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요. 추가를 해서 365일 1년 내내 보장될 수 있게 간병인 보험을 구성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7개 회사 중에서 180일 이상 담보를 추가할 수 있는 회사는 4곳뿐입니다. 4곳 모두 일반 병원에서만 가능하고요. 요양병원에서의 181일 이상 담보는 불가능한 점 많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4가지 조건을 통해서 가족 간병 안 되는 곳 하나 빼고 요양병원 한도 5만 원 미만인 곳 4곳 빼고 체증형 안 되는 곳 8곳 빼고 마지막 181일 안 되는 곳 3곳 빼서 남은 4개 회사 중에서 보험료를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많이 뺐죠? 정말 다이어트 많이 했습니다. 자, 직업급수 1급 20년 나 90세 만기 표준체형 간병인 보험일 때 4개사 비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보장 내용은 일반 병원 15만 원, 요양병원 5만 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7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체증형 방식이 조금 다르죠. 특히 S사는 20년이 지나도 140%밖에 체증되지 않습니다. 남들이 30만 원일 때는 나만 21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S사를 선택할 이유는 없습니다. S사 그래서 빼겠습니다. 다음은 J사인데요. C사와 E사는 5년 주기로 조금씩 체증되는 방식인 것을 알 수 있죠. 20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15만 원을 가지고 20년 기다렸다가 30만 원 되는 것보다는 5년 뒤에 18만 원, 10년 차에는 22만 5천 원, 15년 차에는 27만 원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여러분. 그러면 제2사도 제외를 하고 나머지 2개사의 보험료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다 왔어요. 1급 기준 20년 나 90세 만기 50세 남녀 기준으로 보면은요. 남자는 E사가 42,910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여자분들에게는 C사가 56,298원으로 제일 저렴하죠. 연령대별로 볼까요? 먼저 남자는 E사 20세 25,480원부터 60세 52,250원대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주목하실 부분은 치매, 뇌혈관, 신경계 질환 같은 특정 요양성 질병의 경우에 요양병원 121일 이상도 간병인 지원 특약으로 보장해 준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여자는 C사 기준 20년 나 90세 만기 1급 기준으로 20세는 31,931원에서 60세 60,063원대로 구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양병원, 정신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에서 181일 이상 담보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은요.
181일 이상 담보의 경우에 15만 원이 아닌 10만 원으로 보장이 조금 적다는 점인데요. 이걸 제외하면은 균형 면에서는 가장 좋은 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남자의 경우에는 이사, 여자의 경우에는 시사로 가족 간병, 요양병원 한도, 체증 방식, 181일 이상 담보, 보험료 면에서 가장 좋은 회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한테 가장 알맞는 간병인 보험, 보험사를 고르는 기준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카톡으로 문의 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거나 댓글 고정창에 저희 연락처 확인하시고 편안하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화이팅!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